까만 토끼의 슬픔. 까만 토끼는 공부도 못해요. 나도 하얀 토끼처럼 똑똑하고 예쁘다면 모두가 날 좋아하겠지? 나는 왜 까맣게 태어났을까? 까만 토끼는 날마다 슬퍼했답니다. 까만 토끼는 늘 흰 토끼를 부러워했어요. 하얀 토끼가 부러워. 까만 토끼는 속삭였어요. 하얀 토끼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어요. 까만 토끼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나도 하얀 털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까만 토끼는 공부도 못해요. 나도 하얀 토끼처럼 똑똑하고 예쁘다면 모두가 날 좋아하겠지? 친구들은 하얀 토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까맣게 태어났을까? 까만 토끼는 날마다 슬퍼했답니다. 까만 토끼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어요. 내 털이 문제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까만 토끼는 하얀색 물감을 꺼냈어요. 나도 하얀 토끼처럼 될 수 있어. 까만 토끼는 온몸을 흰색으로 칠했어요. 하얗게 변한 까만 토끼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러 나갔어요. 안녕 얘들아. 그는 인사했어요. 이제 나도 하얀 토끼처럼 멋져 보이겠지? 그런데 까만 토끼 어디 갔어? 친구들이 물었어요. 숲속 친구들은 까만 토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까만 토끼는 하얀 토끼를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얀 토끼야, 나도 너처럼 하얗게 되고 싶어. 하얀 토끼는 웃음에 대답했어요. 사실은 나도 너를 부러워했어. 네가 나를 부러워했다고? 까만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넌 어딜 가나 돋보이고 모두와 쉽게 친해지잖아. 사람들이 널 좋아해. 하얀 토끼는 까만 토끼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 까만 토끼는 하얀 토끼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내가 나를 돌보지 못했구나. 까만 토끼는 자신이 모르고 있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까만 토끼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보며 물감을 씻어내기로 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하얀 털이 아니었어. 까만 토끼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나만의 특별함이 있구나. 자신을 깨달았답니다. 다음날 까만 토끼는 자신있게 숲으로 나갔어요. 친구들이 까만 토끼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우리 까만 토끼가 돌아왔네. 친구들이 말했어요. 까만 토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워 친구들아. 하얀 토끼야, 너 덕분에 나의 모습을 알게 되었어. 하얀 토끼와도 더 친해지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했어요. 우리는 다르지만 둘 다 멋져. 하얀 토끼가 말했어요. 까만 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답니다. 고마워 내 친구 하얀 토끼야. 까만 토끼는 밤하늘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내 털은 이 밤하늘처럼 멋지네. 그는 더 이상 하얀 토끼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대로 특별해. 까만 토끼는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그날 이후로 까만 토끼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미루고 미루고 미루는 미루. 미루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미루는 항상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해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 나중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미루는 그렇게 말하며 모든 일을 미뤘어요. 방은 점점 엉망이 되었어요. 미루의 방은 항상 지저분해요. 쓰레기들과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언젠가는 깨끗이 정리해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미루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너무 많은 걸 미뤘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미루는 자신의 방을 보며 우울함에 빠졌어요.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내일은 꼭 정리해야지. 그런데 내일이 오면 또 내일로 미뤘어요. 미루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요. 이제 정말 뭔가를 해야만 해. 미루는 결심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어요. 이걸 다 치우려면 엄청 오래 걸릴 거야. 하지만 이렇게 고민만 하면 방은 그대로예요. 일단 해보자. 미루는 책상 위에 있는 종이 한 장을 집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잖아. 그 작은 행동이 시작이었어요. 미루는 그렇게 하나씩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지만 조금씩 정리하자 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공간도 생겼어요. 미루는 깨끗해진 방을 보며 조금씩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작은 성취가 미루에게 자신감을 주었어요. 짠! 어느새 방은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미루는 정리된 방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거야. 미루는 하루에 조금씩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매일 10분이라도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깨끗한 방으로 미루의 마음까지 가벼워졌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였어. 미루는 이제 더 이상 청소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미루의 하루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이제 미루는 해야 할 일도 청소도 미루지 않아요. 가끔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조금만 해보자 라며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쓰레기부터 치워보자. 그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미루는 자신이 변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미루의 방은 언제나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라니 믿기지 않아. 미루는 깨달았어요. 완벽하려고 미루기보다 조금씩 시작하는 게 중요하구나. 청소할 때는 쓰레기부터 치우자. 그렇게 미루는 더 이상 미루는 아이가 아니었답니다. 엄마, 라면은 언제 먹는 거예요? 엄마랑 처음 먹은 라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었어요. 뜨거운 국물 한 입, 쫄깃한 면발 한 입.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아이는 행복한 얼굴로 말했죠. 엄마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치, 라면은 정말 맛있어. 그날 이후 아이는 라면이 자꾸 생각났어요. 다음날 아침 엄마가 물었어요. 아가야, 우리 아침 뭐 먹을까?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라면이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침부터 무슨 라면이야. 밥 먹자. 아이의 기대는 순식간에 꺼졌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엄마가 물었죠. 우리 아기 저녁 뭐 먹고 싶어? 아이는 속으로 기대했어요. 아침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저녁에는 되겠지? 라면이요. 하지만 엄마는 또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저녁에 무슨 라면이야. 밥을 먹어야지. 아이의 궁금증은 점점 커졌어요. 아침도 안 되고 저녁도 안 되고 나는 점심을 학교에서 먹는데 그럼 라면은 언제 먹는 거야? 아이의 머릿속은 온통 라면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학교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너희는 라면 언제 먹어? 친구들은 대답했어요. 글쎄, 엄마가 해줄 때 먹지. 주말이 다가오고 점심에 엄마가 물었어요.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아이의 대답은 당연했죠.
드디어 엄마랑 점심을 먹는다. 라면이요. 엄마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밥 먹고 라면은 나중에 먹자. 아이의 마음속에는 큰 물음표가 생겼어요. 엄마, 라면은 도대체 언제 먹는 거예요?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엄마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라면은 특별한 날에 먹는 거야. 특별한 날? 그게 뭐지? 아이는 더 궁금해졌어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엄마가 깜짝 말을 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라면 먹자. 정말요? 아이는 너무 기뻐 방방 뛰었어요. 엄마랑 라면을 끓이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아이는 물었어요. 엄마, 특별한 날은 뭐예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우리 아기가 좋아하고 특별하게 느끼는 날이야. 사실 엄마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만 아이는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는 점점 자라났어요. 어느 날 아이는 혼자 라면을 먹으며 깨달았어요. 엄마가 말했던 특별한 날은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어려운 날이었다는 걸요. 엄마는 일이 많아 힘든 날에는 간단히 라면을 먹고 여유가 있는 날에는 아이에게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에게 좋은 음식만 먹여주고 싶었던 거구나. 아가는 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지만 엄마에게 힘든 날이 안 오는 게 더 좋아요. 아이는 엄마의 미소와 음식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을 소중히 여겼답니다. 라떼는 늦어도 괜찮아. 라떼야, 또 늦었니?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사실 라떼는 또 딴짓하다가 늦었어요. 라떼는 아침마다 중요한 일이 생기곤 했어요. 쓰러진 나무에 이름을 새기거나 개미가 줄 맞춰 행진하는 걸 구경하느라요. 왜 나는 항상 늦는 걸까? 라떼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다음날 아침, 라떼는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창밖에서 하늘을 나는 바람개비를 보고 말았죠. 저게 어디로 가는지 꼭 알아봐야 해. 라떼는 신발도 한 짝만 신고 뛰쳐나갔어요. 결국 바람개비를 따라갔다가 개울가에서 넘어져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늦었고 신발도 없고 오늘은 최악이야. 라떼는 울고 싶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미술 시간이 끝난 뒤였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라떼를 부르며 말했어요. 라떼, 너 때문에 수업이 더 재밌어졌단다. 제가요? 왜요? 라떼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창문으로 너의 바람개비를 보고 그림을 그렸거든. 그래도 매번 늦는 건 좀 별로잖아. 라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은 정말 시간을 잘 지키기로 마음먹었죠. 라떼는 시계를 보며 아침 알람을 3번이나 맞췄어요. 이번에는 절대 딴짓을 하지 않을 거야. 라떼는 단단히 결심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길고양이가 야옹 하며 다가왔어요. 이 고양이 배가 고픈가 봐. 라떼는 급히 고양이에게 간식을 주고 있었어요. 어떡해. 또 늦겠네. 라떼는 고양이를 뒤로 하고 뛰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운동회 준비가 이미 끝나 있었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학교까지 따라와서 모두를 웃게 했답니다. 그래도 시간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 라떼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라떼는 시간을 더 잘 쓰는 법을 연습해 보기로 했어요. 딴짓은 조금만 줄이고 약속도 꼭 지키자.
작은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며 시간을 관리하기 시작했죠. 라떼는 가방에 시간 노트를 가지고 다녔어요. 왜 나는 항상 이럴까? 맨날 늦고 엉망이야. 라떼는 속으로 자책했어요. 나도 시간을 잘 지키고 싶어. 라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라떼야, 무슨 걱정 있니? 라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항상 늦고 딴짓을 할까요?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라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라떼야, 그건 네가 나쁜 게 아니라 방법을 조금 모르는 것뿐이야. 방법이요? 라떼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라떼야, 너의 호기심은 정말 멋진 장점이야. 하지만 시간 관리가 어렵다면 호기심을 가지는 시간까지 생각해서 시간을 넉넉히 잡아보면 어떨까? 그날부터 라떼는 호기심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준비하는 시간, 호기심을 마음껏 채울 시간, 쉬는 시간까지 항상 넉넉하게 계산해서 시간을 적었지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라떼는 시간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라떼야,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친구들도 라떼를 칭찬했어요. 라떼는 이제 호기심도 채우고 시간도 잘 지킬 수 있어요. 생각 괴물 토실이. 깊은 숲속 다람이는 걱정이 많았어요. 내일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아질수록 머릿속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바로 생각 괴물이었어요. 다람, 너는 못할 거야. 모두가 너를 비웃을 거라고. 생각 괴물이 뒤에서 속삭였죠. 생각 괴물은 계속 말을 해요. 넌 너무 못해. 그냥 포기해. 다람이는 너무 무섭고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괴물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지? 다람이는 고민하다가 숲속에서 가장 현명한 올빼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다람이는 올빼미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 머릿속에 나타나는 괴물을 쫓아내고 싶어요. 올빼미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괴물은 네 마음이 만든 존재란다.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보렴. 친구가 되라고요? 이 무서운 괴물이랑요? 다람이는 깜짝 놀랐지만 친구가 되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올빼미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생각 괴물은 너의 걱정이 커질 때마다 생기는 친구일 뿐이야. 그를 귀엽게 바라보면 더 이상 너를 무섭게 하지 않을 거야. 귀엽게 보라니 말도 안 돼요. 다람이는 믿기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대화해 보기로 했어요. 오늘도 생각 괴물은 다람이를 찾아왔어요. 생각 괴물아, 나랑 얘기 좀 하자. 다람이가 말했어요. 생각 괴물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대답했어요. 얘기를 하자고? 난 널 무섭게 하는 게 재밌어. 평소에는 겁부터 먹었지만 오늘은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네가 귀여워. 생각 괴물은 당황한 듯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내가 귀엽다고?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 너는 정말 귀여운 괴물이야. 너의 이름은 토실이야. 나랑 친구해줄래? 다람이가 이름을 지어주며 손을 내밀었고 생각 괴물은 잠잠해졌어요. 친구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다람이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내가 걱정할 때마다 나를 응원해주면 좋겠어. 괴물은 생각이 잠기더니 웃으며 소리쳤어요. 그래, 좋아. 앞으로 토실이를 응원할게. 귀여운 이름을 지어줘서 고마워. 다람이는 박수를 치며 외쳤어요.
좋아, 토실이. 이제 우리는 친구야. 그날 이후 다람이가 걱정할 때마다 토실이가 나타났어요. 시험 준비 힘들지? 근데 너는 정말 잘할 거야. 친구들 사이에서도 실수해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멋져. 생각 괴물은 더 이상 다람이를 괴롭히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람이는 두려움 대신 점점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토실이는 언제 어디서나 다람이를 항상 도와줘요. 다람이는 더 이상 생각 괴물에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토실아, 난 처음에 네가 너무 무서웠어. 토실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네가 나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일부러 더 괴롭혔었어. 미안해, 다람아. 토실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람이는 성인이 되었고 무섭기만 하던 토실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고 귀여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다람이는 머릿속 괴물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게 되었어요. 무서운 괴물이 나타날 때마다 괴물에게 말했어요. 토실아, 안녕? 나를 응원해줘. 다람이는 깨달았어요. 생각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다룰 수 있다는 것을요. 다람이가 생각 괴물을 예뻐해주니 토실이는 잠잠해졌답니다. 부러움이 많은 핀. 바닷속 물고기 마을에는 통통한 복어, 뾰족한 고등어, 반짝이는 금붕어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엉뚱한 물고기 핀이 있었죠. 핀은 매일 물 위를 쳐다봐요. 새들은 좋겠다. 하늘을 날면 무슨 기분일까? 핀의 머릿속에는 매일 날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해요. 새들은 날개가 있어서 부럽다. 나도 날고 싶어. 핀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무척이나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날 수 있을까? 나도 하늘을 활활 날아다니면 멋져 보일 텐데. 핀은 하늘을 너무 날고 싶어서 새를 따라했어요. 조개 껍데기 2개를 자신의 몸에 붙여 새인 척 날개를 달았어요. 와, 나도 이렇게 하면 날 수 있겠지? 핀은 폴짝 뛰어 올랐지만 날 수 없었어요. 지나가던 문어는 핀을 보고 빵 터져 웃었어요. 크하하, 핀, 뭐 하는 거야? 새를 따라하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핀은 비웃는 문어 친구 때문에 빈정이 상했어요. 나를 무시하다니, 나는 진짜 하늘로 갈 거야. 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높은 파도 위로 힘차게 점프 연습을 했고 새를 만났어요. 갈매기다. 안녕, 나도 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어. 그렇게 날아오른 것도 잠시. 역시나 날개가 없는 핀은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바닷가로 떨어졌어요. 나는 새보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새처럼 안 될까? 나는 영원히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걸까? 물속에서 혼자 외롭게 헤엄치는 핀은 머리가 복잡했어요. 내가 물속에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무시받는 기분이야. 핀은 계속해서 날고 싶어 했고 평소처럼 물 위로 점프를 하다 큰 파도에 휩쓸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산호숲이에요. 핀은 겁에 질렸고 다시 바닷가로 가는 도중 거북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디 가니 작은 물고기?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거북이가 물었어요. 핀은 대답했죠.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하늘을 나는 새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새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날개 연습을 하다가 여기까지 떠밀려 왔어요. 왜 하늘을 날고 싶어? 거북이 할아버지가 물었고 핀은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하늘을 멋지게 날아다녀서 친구들에게도 인정도 받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거북이는 핀을 데리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로 갔어요.
꼭 하늘을 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야. 각자 잘하는 것이 따로 있어. 피는 거북이 할아버지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돋보이게 하면 누구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시간에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렴. 그날 밤, 피는 핀만이 가지고 있는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며 맑고 푸른 물속을 질주했어요. 피는 더 이상 새의 날개를 흉내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더 멋지게 헤엄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죠. 나한테는 새가 가질 수 없는 꼬리 지느러미가 있어. 내가 가진 꼬리 지느러미를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 피는 예쁘게 꼬리를 흔들고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피는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자신이 점점 자랑스러워졌고 웃으며 외쳤어요. 맞아요.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고 나답게 사는 게 가장 멋진 일이에요. 그날 이후 피는 더 이상 새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가진 걸 최고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피는 가장 예쁘게 헤엄치는 물고기로 친구들에게도 인정받고 바닷가에서 가장 행복한 물고기가 되었답니다.